예,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우리가 엄숙하게 참가해야 될 집회 날입니다. 제가 그 오종찬 기자의 책하고 이경재 변호사의 책을 제가 사실 예스24에서 주문을 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관련된 책들을 썼고, 또 열심히들 북콘서트도 하고 서명도 하고 해서 책의 판매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책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그 예스24에서 책을 사서 동지님들 집회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책을 이경재 변호사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문의하러 갔다가 이 책은 제가 받았어요. 9월달 무렵에 책을 받았고, 다들 똑같지만 매일 쏟아지는 뉴스나 유튜브 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좀 보니까 또 금방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나머지를 제가 보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장면들이라 눈물을 또 많이 흘렸어요. 이 책에 보면은 변호사님께서 결심할 때 변론 같은 것도 이렇게 실어 놓으셨어요. 놨는데 중간에 항소심의 그 변호인들의 변론 같은 거 실어 놨는데, 물론 1심에 그 변론을 실어 놨고 최후 변론을 실어 놨고, 또 중간에 항소심의 그 변호사님들의 항소심을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1심 때 2017년 12월 14일 날 이경재 변호사님의 그 변론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한마디도 저희가 빠뜨릴 수가 없었죠. 듣고 있으면서 제가 그 이경재 변호사님 최후 변론을 듣고 이경재 변호사님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제가 노트에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최강유, 권영강 변호사님도 또 짧지만 변론을 하셨고, 마지막에 네, 오태희 변호사가 변호사라기보다 어떤 소회를 중심으로 그런 인간적인 변론을 해줘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이 또 울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최소은 씨가 최후 변론을 하면서도 그때가 한 12월 14일이었는데 5시 33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벌써 5시 33분 12월 달이면 좀 어두워질 때죠. 그래서 최소은 씨가 그 25년 구형을 받고 그 엄청난 벌금과 추징금을 받고 굉장히 놀랐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최소은 씨에 대한 구형이나 선고가 결국은 그게 대통령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래고 저희도 많이 놀래고 굉장히 많이 슬펐던 날이었었죠. 그래서 그날 최소은 씨가 굉장히 또 길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런 게 이 책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지난번에 이경재 변호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책에 있다고 그래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1심 때에 최소은 씨의 최후 진술은 없어요. 항소심에 대한 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때 항상 그 결심이 났을 때부터 항상 그 원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 부탁을 해서 한번 구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아서 그래도 최소은 씨 아침에도 이경재 변호사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때 써놓은 노트들이 그나마 글씨는 졸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써놓은 게 있어서 기억을 더 새롭게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님 책이나
또 우종찬 기자의 책이 3,000권밖에 출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것이 끝나면 뭐 다시 출판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희귀본이 될 거예요. 더구나 대통령 사건은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고 사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진실을 밝히려고 애썼던 이런 분들의 이 책은 저는 분명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때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런 책은 필히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3월 10일 헌재 그 선고 결정문도 서점에 가니까 제가 작년에 다른 책을 사러 갔더니 요게 있어서 이걸 샀어요. 앞에는 헌법이 있고 헌법이 몇 장 되지가 않아요. 네. 헌법이 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터넷 들어가면 이걸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인터넷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서점에 갔을 때 3,900원을 사서 하나는 오종찬 기자를 드렸고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사실 또 이런 게 있으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시간이 날 때 또 마음이 내킬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오 기자의 그 유튜브를 본다든가 또 책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굉장히 좀 도표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오 기자님하고 방송할 때도 이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를 좀 도표로 그려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뭐 오 기자한테 얘기는 몇 번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님 책을 보니까 이 농단에 대한 의혹 사건 관련도에 대해서 이 도표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관련들이 있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 과정도 이렇게 표가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판결문에 대한 것도 있고 저도 보면서 전부 다 빨간 줄을 많이 쳤어요. 제가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 필요하면 또 보고 얘기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했고 제가 대통령 재판에 2017년 5월 달에 두 번의 준비 기일 때 제가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공소장이 16만 페이지, 18만 페이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마저도 이 변호사들한테 첫 번째 준비 기일 때 5월 달 초에 이걸 주질 않아서 변호사들이 별론 준비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었고 16일인가 이때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주면서 그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5월 23일 날 재판을 했으니 어떻게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16만 페이지, 18만 페이지 될 경우에 500면 되는 잡지로 보면 360건 뭐 이렇게 되고 뭐 중간에 이제 판결물들이 재판 관련 기록물들이 쌓이면서 이경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30만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30만 페이지면 500페이지 되는 잡지가 600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권을 해놨으니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이겠어요. 그나마 앞에는 재판에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뭐 최순실 아버님에 대한 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한국의 역사든 이런 걸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고 한들 우리처럼 재판을 굉장히 꼼꼼히 챙겨왔던 사람들은 이해가 많이 되겠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거짓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자료죠. 그나마도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로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경재 변호사님 책 뒤편에 대한민국 헌정사의 참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대통령을 내쫓는 참변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탄핵이 되건 안 되건 이건 둘째 문제치고, 노무현은 탄핵이 될 만한 충분히 예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탄핵을 하라는 국회를 놀리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 사건은 박 대통령 본인이나 최수호 씨나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정찬 기자의 책은 이게 1권이 나왔고 계속 책들이 나올 거니까 더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이고, 이 두 책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우리들은 필히 소장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헌법 84조가 있음에도 어떻게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시킬 수가 있을까 항상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헌법 84조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한번 그런 강의를 듣고 나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탄핵시킬 수 있나 하는 또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았었어요. 대법원 8월 29일 날 대통령을 재판한 대법원에마저도 헌법 84조를 가지고 어떻게, 헌법 84조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걸 확정시킬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구한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한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치를 받지 않지만, 피고인 1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이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범이기 때문에 헌법 84조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이 자기네가 빠져나가려고, 물론 언젠가 이 나라가 제대로 바로 잡혔을 때 경우는 여기에 대한 다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들이 자기네가 빠져나가려고 그 엉터리 재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두 번째, 아까 처음에 말한 게 가가 되고, 두 번째,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기소한 후 제3자 뇌물수수로, 제3자 뇌물수수라는 게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지금 해당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한 것은 이중 기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최순 씨하고 대통령하고 둘이 공동 정범을 했으니까 이제 1. 피고인 1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 기재 부분이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 하여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소장 1번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박근혜 정부의 000 등 민간인에 의한, 최순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룹 관련 직권남용죄, 이건 삼성을 얘기하는 거였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기소한 후 삼성그룹과 또 뭐라고 이렇게 또 나타내지 않는 그룹 관련 특정 범죄 가중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SK하고 롯데를 얘기하는 거겠죠. 피고인 1을 이 부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과 또 그룹 관련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기소한 후 특별검사가 특정 범죄 가중법 죄로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법관들이 이따위로 개 엉터리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킨 거예요. 제1심의 공판 진행에 이른바
비변호인 등 접근 금지 결정,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구속기간 갱신 결정, 공판기일의 지정과 진행, 소송지휘권 행사, 선고 절차, 변론의 병합, 증거 신탁의 채택 등에 관한 위법이 없다. 자기네들 위법이 없다는 거죠. 이딴 식으로 법관들이 자기네가 법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을 다 빠져나가도록 해놓고 대통령을 철저하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1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제형 법정주의, 유추, 확장 해석 금지, 공소장 일본주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의 권한, 공소권 남용,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형사소송 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개 엉터리 재판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심판을 할 거예요. 지금 물론 그렇겠지. 문과 정부에서 이것들이 자기네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문과하고 손발을 맞춰하고 척척 나가는 거 이것들이 뭐가 잘못이 있겠어요. 당연하겠죠. 에? 정말 제가 대법원 판결하는 날 소리를 못 지른 게 정말 당신네들이 헌법으로 재판을 한 거냐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를 소리 지르지 못한 거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법관 아니에요. 저는 뭐 이 책들을 언젠가 조만간에 희귀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뭐 두 권을 다 구매를 하면 무겁기는 해요. 물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저가 예스24에다가 24에서 팔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저도 예스24에서 들어가서 샀는데 옛날에 등록을 해놓고 책을 뭐 예스24에서 사지 않은 지가 오래돼갖고 재등록하고 갱신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예스24로 전화를 하고 뭐 해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낑낑대고 있다가 예스24에서 이제 등록을 해서 구매를 했고 제가 처음에 30권을 주문했는데 처음에 10권을 주문하고 우종찬 기자 책을 10권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우종찬 기자 책하고 이경재 변호사 책을 30권을 주문했는데 그게 4일인가 걸렸어요. 재고가 없어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10권씩 주문을 하고 시간을 나눠서 했더니 그게 10권 했더니 그것도 또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가 보니까 토요일날 구매를 하려고 하면 사실 뭐 10월달 들어서 3일 휴일이 있었고 또 9일 휴무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또 배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토요일날 팔 거라면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주문을 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주문한 것도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갖고 제가 좀 토요일날 가져나가는 걸 노심초사를 했죠. 수요일날 한 것은 그 다음 월요일날 배달이 됐었어요. 네. 토요일날 제때 오질 않아서 제가 나가질 못했고 또 그 다음날 제가 받았었죠. 이런 상황이라 토요일날 책을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 오전에는 주문을 해야지만 제가 안심하고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을 사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책을 늦게 받아서 교보문고를 갔더니 그 책 정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요. 제가 인터넷 가격으로 거기서 100원짜리 올려서 판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서점에 가서 그렇게 10권씩을 뭐 15,000원이나 24,000원에 사오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오질 않고 한 주를 기다렸다가 인터넷에서 사오는 책에다 100원짜리 올려서 14,000원, 22,000원 이렇게 재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책이 한 20권 정도는 될 텐데 서울역에서 하고 또 성모병원 앞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안배를 해서 서울역하고 성모병원에서 책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트를 보니까 뭐 제가 막 받아 쓰면서도 다 받아 쓰지를 못하지만 뭐 제 글씨도 제가 알아보지는 못해요. 그럴 정도로 갈겨 쓰긴 하는데 그래도 몇 마디 그때 그 분위기를
재판의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책을 보면서 기억들을 굉장히 쉽게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은 굉장히 제가 권하고, 또 우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울부짖는 우리들은 다 가져야 될 책이기 때문에 빨리 사시라고 권합니다. 3,000권이라 곧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구할 수 없는 희귀본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내일 책을 들고 나가겠는데 급한 대로 이제 드문드문 읽기도 하고, 다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책을 제가 자세하게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권하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 최순실 딸 정유라에 관해서, 정유라가 2014년 9월 달에 이대 체육학과 원서를 제출했다고 나오는데, 면접은 아마 뭐 11월이나 12월 달 되지 않나 싶었어요. 9월 달이나 이때쯤에 그 아시안 올림픽이 있어서 이때 아마 메달을 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인가 12월 달 면접 보러 갈 때 메달을 걸고 갔었죠. 그러고 나서 정유라가 2015년 5월 8일 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뭐 그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그 전에 최소은 씨가 2015년 4월 10일 날 박은호와 같이 독일로 갔었어요. 한국의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독일에 가서 말사업을 한다고 해서 박은호랑 독일로 갔었고, 그러니까 정유라가 엄마 없는 상태에서 애를 낳았었죠.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정유라가 혼자서 그때 최소은 씨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최소은 씨도 정유라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알렸었겠나. 그래서 2015년도에 최소은 씨가 4월 10일 날 독일로 갔고 5월 8일 날 정유라가 애를 낳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거의 안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2015년 6월 30일 그 해에 정유라도 독일로 가버렸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다니지를 않은 거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지난번에 그 조민 사건이 나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날짜를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날짜를 이렇게 짚어봤는데, 정유라는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대에 문제가 나게 된 그 건하고 보면, 거기에 한겨레 책에 보면 1년을 다녔다, 1년이 지나서 정유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확인을 한 건데, 2015년 1학기 이렇게 이제 애를 낳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기 때문에 이때가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2학기는 뭐 독일에 가 있었으니까 휴학을 했었고, 그러니까 2016년이 됐었어요. 2016년 1학기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시기예요. 4월 5월 경에 그 최소은 씨하고 정유라가 학교를 찾아갔다고 이러는데, 사실 요거는 그 한겨레 책에 보면은 정유라하고 최소은 씨가 학교를 찾아갔다고, 이때 이제 담임 담당인 교사를 찾아갔는데, 이 교사가 함정혜예요. 함석헌 옹의 딸 함정혜인데, 이날 찾아갔을 때 함정혜 교수가 뭐 술 냄새를 풍기면서 최소은 씨가 고성에 오간 그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요거는 제가 재판에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딸 관리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최소은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은 씨가 나와서 이때 이제 그 교수가 전화를 해서 아이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최소은 씨가 학교를 갔는데, 이때에 그 함정혜 교수가 담당 교수 제적 경고를 한다고 해갖고 이제 싸움이 붙은 뭐 그런 사건인데, 이게 한겨레가 얘기할 때는 엄청 아주 나쁘게 기사를 쓴 거죠. 학사 경고가 2번이 돼야 제적이 되는 건데, 이때가 2016년 제적 한 번 할 때였는데 담당 교수가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 문제가 돼갖고 최순 씨가 이제 학교로 쫓아가서 이렇게 뭐 고성이 오갔는지 이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한겨레가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정유라가 한 학기만 다니면서 그 한 학기 점수 갖고 이렇게 난리를 쳤나 이렇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아마 그 이승엽 TV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학교는 그 무렵밖에 나가지는 않고 2학기 때는 휴학을 냈고, 그 다음에 그 2016년 2학년 때죠. 2016년
1학기 때는 경고를 받은 이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그 경고를 학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고가 됐는데 이때쯤에 4월달 5월달이라고 하니까 학교 그 새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최순 씨하고 정유라가 학교를 찾아갔으니까 아마 이때쯤에 다시 학교 다니려고 했는지 휴학기를 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 실제로 뭐 그렇게 점수 가지고 한 거는 아마 그 1학기 정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유라가 학교에 적을 둔 것은 2015년, 2016년 1학기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는 제가 정정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동지님들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내일 집회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